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은 보유세 두 번째 시간. 네, 그 부동산 등을 보유함으로써 과세가 되는 세금. 우리가 저번에 종합부동산세를 받고 오늘은 재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과세관청이 국세청이죠. 하지만 재산세는 이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과세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재산세는 그럼 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가 보면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주택이라 하면 부수 토지와 건물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뭐가 부과가 된다?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 때의 소유자한테 하느냐? 네,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한테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자, 5월 31일에 매각해서 6월 1일 소유자가 아니면 안 내느냐? 네, 안 냅니다. 그러면 5월 31일에 매입해서 6월 1일 소유자라면 내야 되는가? 그렇죠.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과세되게 된다. 근데 이거는 종부세도 마찬가지였죠.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았어요. 6월 1일 현재. 그럼 이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느냐? 네. 모든 세금은 과표 곱하기 세율이죠.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과표 곱하기 세율. 그래서 과세 표준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세법에서. 토지와 건축물은요. 시가 표준액. 네. 이거 매년마다 이제 발표를 하죠. 시가 표준액, 지방세법 시가 표준액을 발표하고 이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70%를 곱한 가액을 과표로 잡고 주택의 경우에는 이 시가 표준액의 60% 작네요. 토지보다. 네, 그걸 잡은 것을 뭘로 간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 그 자체 발표하는 이 가액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넘어가 보면 아까 과세 대상의 토지라 그랬죠. 토지가 있었죠. 토지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일단 분리과세 대상 토지. 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 분리과세는요. 저율이 있고 뭐가 있다? 고율이 있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네,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다음 기준 면적 이내 토지. 네, 건축물의 부속 토지니까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아니죠.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에요. 이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인데 바닥 면적의 3배에서 7배, 네, 용도 지역별 적용 비율에서 3배에서 7배까지 이내의 토지가 뭐가 됩니까? 별도 합산이 되고 그러면 종합합산은 뭐냐? 네, 과세 기준 현재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별도 합산과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 토지인데 종합합산은요 뭐냐 하면 분리과세 되지 않고 별도 합산 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합산은 좀 애매모호한 거죠. 별도 합산은 건축물의 부수 토지로 쓰이는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분리과세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고율로 과세하거나. 자, 0.07% 저율, 0.2% 저율. 전 뭐예요? 낮은 세율로 과세하죠. 왜 그럴까요? 혜택을 줘야 되니까. 뭐겠어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공장용지, 기반시설용 용지, 개발사업용 토지. 네. 어쨌든 이 농사 관련, 그렇죠? 그 다음에 0.2% 저율 분리과세는 공장용지라든가 기반시설용 토지라든가 개발사업용, 즉 사업과 관련된
이런 토지들을 저율 분리과세, 그래서 아주 낮게 과세를 하고, 이거는 뭘까요? 4% 되게 높죠? 네, 4% 뭐예요? 고율이에요, 고율. 무지하게 높습니다. 당연히 어딜까요?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네, 뭐 카지노라든가 고급 오락장용 토지, 되게 고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결국 분리과세 토지는 둘 중 하나예요. 혜택을 주는 저율이냐, 높게 4%로 높게 과세하는 고율이냐. 이렇게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분리과세 토지라고 얘기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별도 합산은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예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즉 건축물이 당연히 서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하고, 그 토지들을, 그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 하고, 이 분리와 별도 합산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라 그래서,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세율이 종합 합산이 더 높겠구나. 별도 합산은 어쨌든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분리과세는 저율, 혜택을 주는 거, 고율, 뭐 중과하는 거, 그거를 뺀 나머지가 뭐다? 종합합산이다 보니까 별도 합산보다는 종합합산이 세부담이 크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별도 합산도 아니고 분리과세 대상이 아닐 때 이것들을 종합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아까 우리가 과표 봤잖아요. 과세표준에서 시가표준액의 토지의 경우엔 70%, 주택은 뭐죠? 60%, 공정시장가격 비율 60%를 한 것이 과표다. 거기에 뭐라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그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아까 이제 앞으로 가서 보면, 자, 주택의 경우에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몇 프로였죠? 60%. 국가가 정하는 시가표준액의 60%를 곱하면 과표가 되고, 여기에 뭐를 곱해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그 주택 같은 경우에 6천만 원 이하는 0.1, 그리고 1억 5천 이하는 0.15, 3억 이하는 0.25, 3억 초과는 0.4 이렇게 돼 있죠. 이 가로는요, 1세대 1주택일 때 더 낮죠. 0.05, 1, 2, 그러니까 0.05를 빼주는 거죠. 네, 0.05%를 빼주는 거예요. 1주택일 때는. 근데 이 1주택일 때는 이게 0.05를 빼서 적용하는데, 시가 표준액이 6억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합니다. 6억이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요 0.1%, 요 일반세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0.4%로 적용되겠죠. 3억 초과 해당하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누진세율 제도인데요. 누진세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6천만 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6천만 원까지는 0.01. 그 다음에 6천만 원이 넘어가서 1억에 되는 4천에 대해서는 0.15를 적용하는 거. 그게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만약에 2억이다. 자, 이게 2억이었다. 과표가 2억이었다면 6천까지는 0.1. 맞습니까? 6천에서 1억 5천까지가 9천 그 구간이죠. 9천 구간에서는 0.15. 아직도 2억이 되려면 얼마가 부족해요? 5천이 부족하죠. 5천에 대해서는 0.25를 적용한다. 이게 누진세율의 적용 방식이죠.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2억이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쌓아 나가는 거죠. 맨 처음에 6천만 원까지 0부터 6천만 원까지 쌓아 보니까 얘에 대해서는 곱하기 얼마? 0.1%로 과세하고, 맞죠? 근데 2억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어디까지? 6천 초과 1억 5천 이하가 얼마 구간이죠? 네, 9천만 원 구간이에요. 9천만 원 구간에 대해서는 0.15%로 과세하고, 아직도 2억 되려면 멀었어요. 1억 5천까지 갔죠. 아직도 5천이 남았어요. 자, 5천만 원 구간은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죠. 1억 5천 초과 3억이야. 곱하기 얼마? 0.25%를 해서 싹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세금이 나온다. 요게 누진세율 과세 방식이죠. 네, 종합합산 가서 볼게요. 뭐 이걸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하시면요. 종합합산 보면 5천 이하 0.2, 1억 이하 0.3, 1억 초과 0.5. 되게 좀 높죠. 그러니까 작은 과표의 세율 자체가 높게 들어가죠. 별도 합산은 2억 이하 0.2, 10억 이하 0.3, 10억 초과 0.4 이러는데, 종합합산은 좀 이 과표 자체가
5천이야 0.2. 어쨌든 0.2에서 0.2, 0.3, 0.5. 그쵸? 0.5 이게 높죠? 별도 합산은 0.2, 0.3, 0.4 이렇게 적용이 되고 토지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고율 분리과세, 저율 분리과세는 우리 봤었잖아요. 4% 고율 그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토지의 경우 별도 합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종합합산은 이렇게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징수 방법은 납세 고지서를 내보내는 보통 징수라 그래요. 그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보통 징수의 방식이고요. 무조건 이 시가 표준액이 즉 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 가치가 높아졌다고 막 왕창 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상한이 존재하죠. 왜 그러냐면 보유세다 보니까 보유한다는 사실에 과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요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50%못 넘깁니다. 1.5배를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2배, 3배 증가했어도 1.5배는 못 간다. 주택의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서 105%에서 130%를 넘길 수가 없다. 1,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물납, 즉 부동산으로 낼 수도 있어요.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 납부 가능하죠. 2개월 내에 쪼개내는 거죠. 지금 먼저 내고 2개월 뒤에 나머지 내는 거죠. 그래서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즉 250은 넘어가는데 500 이하다. 예를 들어 400이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납부 기한까지 250 내고 그 다음 150은 2개월 이내. 그렇죠? 500만 원 초과 600이다 토탈. 그러면 절반 300은 지금 그 고지서까지 내고 그 300은 2개월 뒤에 이렇게 내는 걸 뭐라 그러죠? 분할 납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뭘 살펴봤냐면 보유세의 두 번째 지방세에 속하는 보유세죠. 그래서 보유세는 크게 두 개, 종합부동산세, 국세와 재산세, 지방세죠. 여기 존재하는데 오늘은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